네, 안녕하세요. 홍경무사입니다. 오늘도 밸런스 아카데미 테마주 관련해서 매매법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K 푸드 관련 테마로서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를 한번 설명드려 봤는데요. 오늘 오른 주도 테마가 K 푸드 관련 테마였어요. 지난 시간에 생각보다 테마가 더 빨리 온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오늘은 정통적인 테마주 여기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텐데, 초보자분들은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품절주 테마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품절주 테마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게 정통적으로 역사가 깊은 테마 중에 하나인데, 보통 품절주가 요맘때 5월, 10월, 11월 요 사이에 꿈틀대면서 많이 오르거든요, 항상. 그래서 품절주 테마를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품절주 테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정의부터 내려야 되니까 간단한 경제 상식 강의 한번 드려볼게요. 잘 아시겠지만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 수요 공급의 법칙이 제일 기본으로 여겨집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담 스미스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원래 직업은 아담 스미스는 철학자예요, 철학자. 경제학자는 그 후에 생긴 거고, 철학자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결론은 경제는 인간의 심리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우리가 만든 가상의 마켓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정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 사실은 재테크나 이런 거 진짜 잘 아시더라고요. 기본적인 우리가 진화하면서 생긴 심리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아시면은 또 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아담 스미스가 수요 공급의 법칙을 얘기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수요 공급의 법칙도 결론은 인간의 심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공급이 많으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적으면은 가격이 올라간다. 혹시 이 그래프 아시나 모르겠네. 공급이 떨어지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늘어나면은 가격은 떨어지는 게, 생각해보시면은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거를, 이게 좀 어려운 법칙이라서 자세히 설명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인간의 만족도라는 게 되게 중요한 심리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은 피자 한 판을 먹으시면은, 피자가 처음에 배고플 때 한 조각은 너무나 맛있죠. 근데 두 번째 먹었을 때는 만족도가, 맛이 엄청 떨어지기 시작하고, 세 번째부터는 피자가 먹기 싫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를 보통 한계 효용의 법칙을 적용해서 설명하는데, 효용이라는 게 만족도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공급이 많아지면은, 흔히들 말해서 물이 넘쳐나니까, 예를 들면은 수돗물이 싼 이유는 수돗물이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수돗물이 적어. 예를 들면은 에비앙처럼 아주 극소수의 물만 생산한다라고 광고를 해버리면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칙이에요. 그 원리로서 품절주를 설명을 드리면은, 공급이 적어져 버리면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품절이란 단어가 뭐예요? 품절. 품절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품절됐다라고 그러잖아요. 공급이 적어지는 것. 그 현상을 품절이라고 해서, 품절주는 결론은 유통되는 주식의 양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유통되는 양. 그러니까 발행한 주식이 100이면은 유통되는 주식은 실제로는 뭐 20, 30%밖에 안 돼. 이럴 경우에는 조금만 수요가 올려도 가격이 급등해버리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급등해버리니까. 그게 품절주 매매법이라고 해요. 그런 사례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품절주의 사례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품절주라는 정의부터 제가 다시 내려드리면은, 통물량이 30에서 40% 이내인 거를 말해요. 많으면 10% 이내인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유통물량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현재 총 발행 주식 수가 예를 들면은 100만 주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최대주주가 가진 물량은 뺀다고 그래요. 최대주주는 오너이기 때문에 자기의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한다라는 가정으로 가는 거고, 당연한 거죠, 그거는. 최대주주의 물량을 빼고, 그리고 자기 주식을 가진 것들, 회사에 당연히 자기 주식을 가지면은 그거를 회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을 거라는 거로서 유통 물량을 줄여버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식을 빼고, 그 다음에 보호예수 물량까지. 더 보호예수는 신규 상장주에서 주로 적용되는 얘기예요. 신규 상장주들은 1년에서
6개월 이내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매도를 할 수 없게 법으로서 보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에서 물량까지도 빼면은 실제 유통 가능 주식 수가 나오는데 실제 유통 가능 주식 수가 최대 40% 이내. 그러니까 20% 이내. 이러면 더 좋죠. 거의 물량이 없는 거야, 시장에서. 그래서 조금만 호재가 발생해도 그 호재를 통해서 급등을 해버리는 효과가 나버리는 게 매매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정의까지 내렸 테니까 어떤 식의 품절주들이 있었는데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예를 들면은 보호예수 물량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 들었던 신규 상장주 중에서 발보트라는 게 있었는데, 그 주식을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442만 8천 주가 총 유통 발행한 주식수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졌는데, 거기에서 보호예수 물량이 이렇게 써요. 이게 보면 의무 보유 기간이라는 게 써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표나 이런 분들은 상장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할 수 없다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어 놨고, 의무 보유 기간이 의무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나 우리사주 조합으로 가신 분들은 6개월 이내 이렇게 묶여버리는 거.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유통 가능 주식 수가 확 줄어버려요. 반 이하로 줄어버리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신규 상장주, 예를 들면 이렇게 확 줄어버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유통 가능 주식 수가 확 줄어버리죠. 그래서 실제 체제주주 물량까지 물린 거로 하면은 이것도 품절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이 보통 이렇게 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럼 과거에 어떤 주들이 주로 품절주로 있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역사의 반복을 저는 법칙으로서 말씀을 항상 드리니까 어떻게 움직였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올해도 행보장일 때, 주로 하락이나 행보장일 때 품절주가 오르거든요. 4월 달에 되게 행보장을 대선을 앞두고서 엄청나게 이루어졌었는데, 보시면 품절주가 주의보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코스닥 품절주 대란 뭐 이런 식으로 뜨죠. 이 미리 선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유통 물량이 워낙 적어버리니까, 예를 들면 물건을 미리 사재기하는 게 아니고 주식을 미리 사는 건데, 그게 물량이 적어가지고 오른다는데 이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생각보다 전문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죠. 고수들은 대부분 많이 이용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고려아연도 이렇게 과거에 5월 20일이었죠. 품절주로서 실제 많이 올랐었어요. 품절주가 이게 무섭거든요. 한번 흐름을 타면은 미친 듯이 올라버려서, 과거에 24년도에도 보시면은 품절주, 이렇게 24년도 항상 이렇게 언급이 되죠. 품절주 효과 이어지나. 뭐 이런 식으로 24년도부터. 23년도에도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품절주의 핵심은 뭐냐면은 오르기 전에 사야 돼요. 왜냐면은 물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너무 급등한 상태에서 만약에 그걸 사버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물량이 풀려버리면은 가격이 크게 떨어져 버리는 효과가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오르기 전에 사는 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과거에 22년도에 한 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이용을 했던 거가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그분이 보통 언제쯤에 샀냐면 요때 샀어요. 이렇게 아직 오르기 전에 사는 게 이제 핵심 매매법이라서, 보시면은 7,000원 수준에서 이걸 매입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게 물량을 잠가버린다는 거거든요. 물량을 잠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제 유통 가능 주수가 엄청나게 줄어버리는 효과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량을 잠가버려요. 그래서 이 품절주를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좀 자기 총알이 좀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품절주 내세운 전진건설 로봇 이런 것들도 전진건설 로봇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과거의 뉴스들을 보시면은 품절주가 보시면은 꽤 많은 상승들을 이루어왔구나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에도 품절주로서도 많이 하고, 품절주 대가 뭐 이런 식으로 품절주의 정의는 제가 내렸습니다. 그 품절주에 해당하는지를 파악을 하면은,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 주가정 뭐 입감되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유통량이 적어서 주식을 미리 사놓는다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제재하는 법은 없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유통량이 적어서 내가 많이 사놨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위험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위험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리 사놔야 되는데 오른 거를 사셔서 문제인 거예요. 오른 거. 그래서 품절주로 살 때 주의점은 항상 오르기 전에 사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품절주 매매법에 해당하는 것들을 공부를 미리 해놓으면은 종목들을 생각보다 쉽게 급등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언급되는 품절주들이 있어요. 제가 간단한 분석이 있는데 일단 주주 분석부터 하는 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주주 분석을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요거 조회수 잘 나오면은 해당하는 종목을 가지고 예시를 가지고서 품절주의 한번 매매법에 대해서 해보겠다. 제가 말씀드린 거 핵심은 물량이 적은 종목을 사는데 가격이 급등했던 거를 사는 게 아니고 가격이 급등할 것 같은 거를 이제 사는 거예요. 가격이 이렇게 급등할 거예요. 물량이 잠가버리면 예를 들면 물량이 이 정도였는데 요거를 많이 사서 이렇게 물량이 더 잠겼을 때 올려버리는 길목에서 사는 거. 그러니까 절대 오른 주식을 사면 안 되는 법칙이 품절주의 기본 법칙 중에 하나예요. 품절주는 올라있는 종목을 사면 안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지키면은 생각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통적인 가치 투자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제가 실질적으로 돈 벌 수 있는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 품절주 매법도 생각보다 재밌는 매법 중에 하나라는 거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